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개념 그리고 회계 등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안내 드리면요, 자꾸 교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이시는 이 요약집은 제가 이미 인쇄해서 있기 때문에 실물이 있으니까 이 실물을 받고 싶으시면 이 영상 밑에 링크에 보시고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교재는 제가 지금 저술 중이라 2022년 1월이나 2월쯤 돼서 출간이 되고, 출간되면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로 다시 안내 드린다고 했었죠. 여러분 고려하셔서 좀 강의를 들으세요.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경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은 아주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랑 이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제가 딱히 교과서적으로 딱 정해드리진 않았지만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면 아하, 저게 뭐구나 느낌은 있을 거예요. 요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듣고 그냥 잊어먹으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회계 등식인데요. 요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2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전산회계 2급 시험이 1년에 6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회마다 한 문제면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얘는 매번 나올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요게 여러분한테 조금 개념이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절대 암기하지 말고요, 2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계 등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는 자주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이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자산부채 자본은 어디에 표시한다고 했습니까?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하는 건데, 자산은 왼쪽에 표시하고 부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하고 자본은 오른쪽 아래 표시한다고 이미 저랑 지난 시간 알아봤었죠. 요게 자금의 조달 부분이고 요게 자금의 운용 부분이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게 손익계산서인데 이게 재무상태표고, 요 수익과 비용이 바로 손익계산서 표시가 되는 건데, 요 안에 이제 알맹이를 보면 매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쫙 나중에 단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 구체적인 알맹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린다고 했죠. 요 단기순이익이 자본의 항목인 이익 잉여금으로 옮겨간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수익 비용이 뭐냐,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세 가지죠. 자산은요, 과거의 거래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가 되고 이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이게 특정 기업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이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경제 효익의 창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산 안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뭐 현금, 예금, 뭐 그 외상 매출금, 재고 자산 안에 원재료, 제품, 상품, 무슨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국,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회사가 이 자산들을 지배하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경제 효익이 창출되는데 이건 앞으로 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돈 주고 차량을 샀다는 얘기고 돈 주고 토지를 샀다는 얘기고 이미 과거의 거래로 발생한 거예요. 자산은 옛날 거래로 발생해서 앞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우린 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재산의 교과서적인 성질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래 타인한테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 그냥 쉬워요. 그냥 빚이야, 빚. 우리 쉽게 말하면.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죠. 그래서 거꾸로 회사를 만약에 청산한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회사를 없앤다.
그럼 있는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갚을 빚 갚고 나면 이게 다 누구 겁니까? 이게 주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주가 청구권을 가지는 거죠. 주주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기의 자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수익이 뭡니까? 벌어들인 돈인데 경영활동으로 획득한 자산의 유입이에요. 내가 뭔가 매출을 하잖아요. 이게 수익의 한 종류입니다. 수익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사가 장사해서 판 매출로 벌어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자를 벌어들일 수도 있어요. 이 이자 수익도 수익입니다. 이자로 돈을 받던, 물건 팔아 돈을 받던 뭔가를 벌어들이면 회사의 자산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면 당계순이익이 늘죠. 당계순이익은 이 자본으로 가는 거죠. 이익이익으로 동시에 갖고 있는 자산이 느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비용이 뭡니까? 쓴 돈이다, 쓴 돈. 자,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이게요. 무슨 얘기냐? 이 돈을 벌어들이려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비용으로, 마이너스로 매출할 때 매출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도 급여도 줘야겠죠? 돈 빌리면 이자 비용도 내야겠죠? 이것들이 다 비용의 한 종류예요. 자, 매출 원가 왜 쓴 겁니까? 물건 팔려고. 급여 왜 쓴 겁니까? 물건 팔려고 직원 뽑았으니까. 결국 매출이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자, 매출 원가 재고가 나가야 되고 자산이 없어져요. 수익은요, 자산의 유입 플러스 부채의 감소예요. 자, 수익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자산 들어온 대신 빚을 갚을 수도 있죠. 근데 자산이 유출되죠?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비용 쓰는 대신에, 자산 유출되는 대신에 오히려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 안 주고 빚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산의 유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의 증가도 있고요. 자산의 유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의 감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말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이 된다. 빌릴 수도 있고 내 돈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죠. 왜? 부채는 타인 자본이니까. 정답이 2번인가 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거래는 옛날 거래고요. 경제적 효익은 미래에 창출되는 거죠.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다 주주 거라 그랬죠?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말을 더 붙여서 전산액의 1급이나 전산템의 2급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전산액의 2급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아까 제가 개정 과목 얘기를 했었죠. 개정 과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이제 주요 개정 과목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요. 이 자산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상품, 제품, 토지 등등등등. 부채에도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이외에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본금 안에는 제가 투자한 원금에 해당한 자본금과 벌어들인 돈에 쌓여있는 이익잉업 설명드린 적이 있죠.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냐? 매출할 수도 있고 배당금 받을 수도 있고 이자 받을 수도 있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건을 팔아서 원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매출 원가. 직원 급여 줄 수도 있고 직원들 밥 사주는 복리후생비 쓸 수도 있고 접대할 수도 있고 임차료 낼 수도 있고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이 한 가지 개정 과목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2단계에서는 얘를 까먹어요. 이거 떠올리면 너무 어렵다 느껴지니까 잊어먹고, 아하,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벌어들이나 보다 기업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인 회계 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출제 경향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회계 등식이 2번 시험 볼 때마다 한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죠. 여러분 얘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 등식에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간단한 창업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때 뭘 공부했느냐? 주주가 50만 원 내고요. 은행에 30만 원 빌려가지고 총 얼마를 빌린 겁니까? 80만 원을, 총 얼마를 조달한 겁니까? 총 80만 원을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보증금 30만 원 주고 의류 재고 40만 원 구입하고 현금 10만 원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거를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하면 날짜 적어주고요. 오른쪽 위에 부채, 오른쪽 아래에 자본, 그 다음에 왼쪽에 자산을 적어주기로 했죠. 여유자금 10만 원, 재고자산 40만 원, 보증금 3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조달 80만 원, 운영 80만 원이죠. 오른쪽 위를 부채, 오른쪽 아래를 자본, 왼쪽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산이라고 불렀죠.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회계 등식의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전에 회사가 얼마를 빌렸냐면요.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주주가 5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금의 조달이에요.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금액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렇게 자산을 만들었죠. 그게 얼마입니까? 자, 그게 얼마입니까? 요게 80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회사가 조달을 남한테 빌리고 내 돈 집어넣어서 80만 원 조달을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자산을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이요. 자, 이 자산, 이 금액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채권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 주주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30만 원을 댔고 주주가 50만 원을 댔죠. 이걸 누굴 준 겁니까? 회사에 이름을 한 거예요. 이름.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동인도 회사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덜란드의 투자자들이 50만 원을 모아서 준 거예요. 회사에다가. 은행이 또 3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이런 이름에서 어떤 선장이 80만 원 들고 투자하러 간 거 아닙니까? 운영하러 간 거 아닙니까? 자, 회사가 뭘 운영하는 겁니까? 자산 운영을 하는데 얼마치 운영을 하는 겁니까? 80만 원어치 운영을 하는 거죠. 알맹이가 뭡니까? 보증금이 있었고 의류 재고 샀고 현금 들고 있었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른쪽은 다시 말하지만 자금의 조달이고 왼쪽은 자금의 운영 부분인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줬으니까. 항상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 거죠. 자, 여러분이 부채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이 등호 왼쪽으로 얘가 옮기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즉 이걸 이 회사에 집어넣어 보면 회사가 지금 현재 80만 원의 재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얼마의 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80만 원 돈이 만들어지겠죠. 건물주한테 가서 보증금 주세요. 의류재고 다시 갖다 팔아. 그럼 임은 붙이지 않고 그냥 원가에 판다고 쳐도 돈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80만 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30만 원을. 그러면 청산했을 때 나온 80만 원에서 채권자한테 30만 원 주고 나면 투자한 원금 50만 원이 바로 회수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회사가 당장 그만두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정을 한 거죠. 창업을 하자마자 바로 청산하는 거야. 그러면 갖고 있던 자산 80만 원에서 은행에서 빌린 30만 원 채권자 돈을 갖고 나면 다시 주주가 투자한 원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투자한 원금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부채가 가면 암기할 수도 있어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근데 암기하지 마시고요. 회사에 갖고 있는 총 재산 자산에서 갚을 빚을 빼고 나면 나머지 건 누구다? 누구 거다? 주주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 등식이 변형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 등호 기준으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이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절대 지금 차변 대변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와 오른쪽에 있는 대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대차가 같다. 조금 말은 어려운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대차가 평균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계등식 그럼 바로 이 공식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말을 바꾸면 부채와 자본으로 조달해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사용한다. 그런데 이 왼쪽을 나중에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공부한다고 했죠. 나중에. 그래서 차대가 같다. 다른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을 제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거래 발생 후에 이 회계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이제 10만 원을 추가 차입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근거에 예치하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서 10만 원을 더 빌려와. 그럼 여러분 차입금이, 다른 말로 이걸 부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10만 원이 증가하겠죠. 동시에 여러분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근거에 10만 원이 쌓이니까 현금도 증가하겠죠. 이해는 되시죠? 돈 빌려왔으니까 빚도 증가하고 내 돈도 증가하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내 근거에 내 재산도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재무제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 이 아까 회사를 처음 만들 당시의 금액이에요. 이 3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빌렸으니까 얘가 얼마를 바뀔까요? 여러분 이게 4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이 이제 40으로 바뀐 거고 내 돈이 50이니까 합치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9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왼쪽 금액과 오른쪽 금액이 80, 90 안 같죠?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근거에 아까는 10만 원이 있었지만 10만 원 더 빌려와서 현금이 증가했죠? 이게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2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다시 개를 내보면 2, 4, 7이니까 이게 얼마로 바뀌냐? 90으로 바뀌어요. 즉, 차대가 같아요.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운영과 조달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금의 조달 우측 부분과 자금의 조달 왼쪽 부분, 자,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항상 이 대와 차는 같기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렀죠. 즉 특정 거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자, 회계 등식은 역시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현금이 증가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이제 은행에서 돈 10만 원 더 빌려온 거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영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회사에 1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니까 매출원가 쫙 계산해서 이익이 1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모두 현금 장사를 해가지고 딱 그만큼 현금도 증가한 거죠. 근데 수익이 이제 30만 원 발생했고 비용이 20만 원 발생한 거죠. 이익이 10만 원 났는데 현금으로 다 회수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좀 아까 차입금이 40만 원을 바뀌었죠. 10만 원 더 빌려와서 90이 된 거죠. 현금도 10 더 증가해서 20 돼서 90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증가했느냐? 현금이 10만 원이 또 증가해요. 이게 왜 증가했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10만 원 생기면 20만 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 이거? 자본으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이익으로 벌어들였는데 남아도는 돈이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 10만 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액이 40, 50, 100이 되죠? 이 금액이 1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가정했냐면 이 벌어들인 돈이 모두 다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금도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또 10만 원 더 벌어들였으니까 3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지만 최초엔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더 빌려왔어요. 또 그런데 또 돈을 벌었어. 10만 원을 30이 되는 거죠. 그럼 걔가 얼마가 됩니까? 3, 4, 3이니까 이게 1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지금 회사가 돈을 벌어들여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 또 자산도 증가하게 돼 있죠. 이런 구조로 가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까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회계의 큰 원칙, 회계 등식, 대차평균의 원리, 오른쪽의 자금의 조달 부분과 왼쪽의 자금의 운용 부분은 항상 같다. 회계 등식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얘를요 조금 바꿔볼게요. 자산 그대로 왔습니다. 부채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자본이란 게요, 여러분 좀 아까 그림에 보시면 최초 기본 자본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12월 날짜를 딱 간다 가정하면 이 자본이 이걸 대입해 보면 이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기초에 있던 자본금에다가 순이익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 기초 자본금이 50만 원이었잖아요. 순이익이 10만 원이었잖아요. 60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신 자산도 늘어나죠?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회계 등식 유지가 되되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 자본, 기초 자본에다가 1년치의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구조에서 이 순이익,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이익이? 자, 수익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뺍니다. 이게 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이익 대신에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산, 부채 내려올게요. 기초자본 내려올게요. 순이익이 쪼개집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여러분 여기에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 첫 번째 중요한 또 공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이 들어갑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인 거고, 기초에 투자한 돈에다가 벌어들인 돈을 더하면 기말자본금 되는 거잖아요. 대입하는 겁니다. 기말자본금을 기초자본금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거로 바꾸고, 다시 순이익을 수익 빼기 비용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비용 부분을 등호 왼쪽으로 샥 옮겨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 비용을 옮기면 이렇게 비용 자산하고 더해지게 되어 있고요. 부채, 기초자본, 수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최초 이거는요, 조달된 자금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자산이 최초에 운영된 자금이에요. 운영된 자산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추가로 돈을 벌고 쓴 거예요. 얘는 여러분 사용한 금액이에요. 얘는 추가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자, 추가로 유입된 거예요. 여러분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하, 오른쪽이 자금의 조달이라고 불렀고 왼쪽이 자산의 운영이라고 불렀는데 항상 왼쪽 오른쪽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빌리는 거죠. 타인 자본으로. 어떻게 하기는요? 내 돈 투자하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어떻게 하기는요?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회사가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부채와 자기 자본, 기초 자본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의 경영의 성과, 영업의 결과로 추가로 벌어들이는 거죠. 자, 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느냐? 자, 최초로 이 조달된 자금 가지고 자산을 운영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업의 과정에서 씁니다. 사용합니다. 비용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두 가지인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1번이에요. 아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 아, 추가적으로 유입된 돈, 수익이 조달되는 돈이구나. 또 하나가 비용 왼쪽에 사용되는구나, 운영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회사는 부채와 기초자본과 수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고요.
이걸로다가 자금을 조달하고요. 자산과 비용으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기초자본금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게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얘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파생해서 나온 거고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면서 의미를 곱 씹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전에 회계 등식을 5가지로 변형했었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채, 자본, 수익으로 조달한 돈으로 회사의 자산을 마련하고 비용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등식에 보면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채와 기초자본으로 조달한 돈과 추가로 벌어들인 그 돈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기초적인 자산들을 마련하고 비용을 쓴다. 이게 운영이다. 이런 설명 드렸었죠.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에 나왔던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난도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문제예요. 다음 중 회계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2가지 공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이제 비용 더하고 수익 더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왼쪽은. 이쪽은 자산의 그러니까 자금의 사용이니까. 수익은 벌어들인 거잖아요. 이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차이가 이거네요.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에요, 기말자본 더하기 총수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기초의 주주가 투자한 돈에다가 회사가 추가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더해서 이게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기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에다가 원래 여기다가 빼기 총비용이 있던 게 왼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그것도 아닌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는 순간 맞히는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등호 기준 왼쪽은 운영 쪽인 거고요. 이거 기준 오른쪽은 조달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조달이 뭐예요?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운영이 뭐예요? 자산, 비용이잖아요. 이 개념을 잡은 다음에 요 기초 기말만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제2기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겁니다. 2기 기말자본금. 즉, 얘를 묻는 문제죠. 자, 저랑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요. 기초에 있던 자본금에다가 추가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주주의 몫인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즉, 요건 내가 원래 투자한 돈인 거고 추가로 더 벌어들인 것도 주주 거니까 이렇게 주주의 몫이 바뀌는 거죠. 근데 보니까 자본 거래가 없대요. 이 말의 의미는 추가로 또 투자한 돈이 없다. 여러분 그 뜻인 거예요. 먼저 1기 먼저 보겠습니다. 최초에 이 주주가 30만 원을 투자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벌어들인 돈이 얼마를 더 벌어들였느냐? 3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면 비용이 얼마일까요?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빼야 되니까 이거 7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몰라도 되는 겁니다. 얘만 알면 되는 거죠. 3만 원 더 하는 겁니다. 즉 회사를 창업하고 1년 장사해서 딱 연말되고 나니까 투자한 돈은 30만 원인데 3만 원 더 벌었으니까 주주의 몫이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주주의 몫이 33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1기 말, 요 말 금액이 2기에는 기초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액이 33만 원을 여기가 바뀌는 거죠. 자, 33으로 기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번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빼기 한번 해보자는 거죠. 40에서 33을 빼면은요, 이게 7만 원이 나와요. 그럼 그래서 7만 원을 더 벌어들였죠.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40만 원이 되겠죠. 즉, 여러분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최초에 투자한 돈은 30만 원 투자를 했지만
돈을 2번 벌었잖아요. 1기에 번 돈이 3만원, 2기에 번 돈이 7만원. 그래서 투자한 돈은 30만원인데 번 돈이 합쳐서 10만원이니까 이게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만원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의미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좀 전에 문제는 공식으로 묻는 문제인 거고요. 요거는 수치로 묻는 문제인데 좀 전 문제랑 이 문제가 달라 보이세요? 근본 원리는 같은 문제겠어요. 완전 같은 문제입니다.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요 기본 개념 꼭 잡으시고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2016년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좀 양식이 달라졌죠? 자, 기초자본금이 10만 원이 있고요.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단기순이익이 10,000원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뭐냐? 기초에 투자한 자본금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이게 주주의 새로운 몫인 기말 자본금이 된다고 했죠. 자, 이 볼게요.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써있네요. 10만 원이래요. 자, 얼마를 벌어들인 겁니까? 10,000원을 벌어들였어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기말 자본금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11만 원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11만 원. 그럼 보세요. 기말 안에.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라 그랬고요. 요게 부채가 9만 원이고 지금 계산된 자기 자본이 11만 원이니까. 자, 이게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겠는요? 더하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돼요.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양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나 좀 전 문제나 그 전에 공식으로 묻는 문제나 근본적인 내용은 다른 거기에 같은 거기에요? 근본 내용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했죠. 첫 번째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간단한 개념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바로 회계 등식이었죠. 여러분, 회계 등식은 크게 몇 가지로 변형이 된다고 했지만 가장 먼저 핵심되는 게 이거라고 했죠.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왼쪽은 자금의 운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변형을 하면 이 자본이란 게, 자, 기초에 투자한 돈이 있을 거고 단기에 추가로 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본금에다가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되다 보니 자본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기초자본금과 순이익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순이익은 여러분 다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순이익 자리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죠. 다시 비용을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 첫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달된 자금인 거고요. 요건 벌어들인 돈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금적으로 조달한 부분도 있고 벌어서 조달한 부분도 있고 여기는 조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달된 자금으로 뭔가 자산을 마련을 하고 비용을 추가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고 했죠. 회계 등식엔 그래서 조달된 자금 부분과 운용된 자금 부분이 같다라는 게 큰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항상 그래서 비용은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왜? 운용된 부분이니까. 수익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왜? 벌어들인 부분이니까. 조달된 부분이니까. 요거 기억하고 푸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공식,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주주의 새로운 몫인 기말자본이 되는 거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순이익이다. 그 다음 사이드에 중요한 공식이 이용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회계 등식은 2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올 만큼 매우 빈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설명드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꼭 출제가 되면 마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산회계 2급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